로부터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자유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기극 김종인을 규탄하는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21대 여주 양평의 국회의원 후보이셨고 현재는 우리 공화당의 조직국장이신 변성근 조직국장께서 기자회견문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불법 탄핵의 강을 만든 장본인은 김종인과 탄핵 배신자들이다.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자유혁명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이 아닌 배신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사기쇼를 자행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민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거짓 사기쇼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거짓 촛불을 국민 여론으로 둔갑시켜서 정치적 계산만 했던 탄핵 배신자들이 또 한 번 국민을 상대로 가식적인 사기쇼를 한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비리와 뇌물을 헤쳐먹은 범죄자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고 거짓 촛불을 미화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탄핵을 앞장선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보수우파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탄핵의 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김종인 위원장과 같은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정치인, 유승민, 김무성과 같은 배신 역적 정치인,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 거짓 촛불에 열광했던 나경원, 원희룡, 정병구, 김용태 같은 정치인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탄핵 배신자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합니다.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출마할 후보들이 한결같이 탄핵 배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이혜원, 김용태, 오세훈 모두 탄핵 배신자들이며 좌파들보다 더욱 악랄하고 교활하게 탄핵을 선동했던 자들입니다. 불법 탄핵의 강은 애시당초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꾼인들이라고 해도 자기만 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고 인민재판하는데 앞장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탄핵 배신자들과 김종인과 같은 정치꾼들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불법 탄핵의 강, 수천만 애국 국민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4년 가까이 불법 인신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배신자들과 김종인과 같은 정치꾼들이 만든 불법 탄핵의 강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생겼다는 진실을 탄핵 배신자들은 숨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불법 탄핵의 강을 만든 김종인과 탄핵 배신자들을 결코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정치적 욕심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김종인 위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대국민 사기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탄핵 배신자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없는 비굴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탄핵 배신자들 중에는 독재 정권의 기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 공수처를 찬성한 자들도 있으며 악법인 기업규제 3법도 민노총의 눈치를 보면서 찬성을 한 자들이며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탄핵 배신자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는커녕 자유대한민국을 갉아먹고 포퓰리즘에 빠져서 시장 경제를 거부한 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막으라고 했던 공수처법, 국정원법, 국가보안법, 김여정법, 5.18 특별법을 반대하는 신용만 하고 사실상 좌파 독재들과 야합한 세력들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탄핵 배신자들의 눈을 보십시오. 저들에게는 진실과 정의도 국민도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신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탄핵 배신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거짓 촛불에 야합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는지를 국민께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배신자들이 정치적 모사꾼들이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저 배신자들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시장 경제를 살리는 자유혁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2017년 3월 1일 500만 애국국민의 함성으로 만들어진 태극기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거짓 촛불 세력들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는 자유혁명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울 것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전반인 무죄석방본부 대표 허평원,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전반인 무죄석방본부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결코 짧지 않은 성명서를 당당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성명서를 낭독해 주신 우리 변성근 조직국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발언자를 모셔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그리고 김종인의 자기들의 어떤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정치 외교 안보 또 전문가이시고 정치평론가 정치학 박사이시도 하십니다. 현재는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신 박태우 최고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언자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공화당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태우입니다. 당의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제가 매번 와서 국회 앞에서도 그렇고 가안에서도 그렇고 잘못된 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인으로서 또 정당인으로서 현실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의 답답한 가슴을 좀 만져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엄청난 일들이 막 빠르게 진행되니까 솔직히 역부족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일제시대의 문을 연 이완용에 대해서 한일합방 조약을 주도한 독특한 평가를 내리고 그 후손들은 어디 가서 내가 이완용이
손자, 손녀고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둠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헌법 정신을 유린하면서 또 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면서 그거를 방관 내지 그런 길을 가도록 용인하고 있는 책임 있는 자들은 일제시대 암흑의 시대를 열었던 이완용이하고 차이가 없다. 제2의 제3의 이완용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은 뭐 호의호식하고 등 따뜻하게 먹고 살지 모르지만, 뭐 천년만년 권력에 갈 것 같지 모르지만, 곧 그들은 역사의 철퇴를 맞고 자식들이나 후손들은 부끄러워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다 보면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희생과 고통이 클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연일 김종인 씨 지금 뭐 역사 사제 정치 사기극에 대해서 비판을 수차례 해야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주사파 폭주의 열차를 멈춰서게 하고 온몸으로 막아야 될 제1야당 103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그런 아니한 전국인식과 역사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역사의 그런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논리대로라면 왜 전직 대통령들이 뭐 지금 두 분이 뭐 감옥에 있습니다. 한 분은 좀 죄도 없다고 우리 당의 그 무죄석방을 이야기하는 우리 당의 로고에서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만은, 아니 야당이 지금 잘못된 헌정사를 바로잡자고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야당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권력 찬탈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켜주고 잘못됐다고 역사를 왜곡하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갖고 있는 역사적 사명이 뭡니까? 그런 거 사과한다고 사과해서도 안 되고 사과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중도층의 표가 오고 젊은이들의 표가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야당은 평시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주사파 독재 전체주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는 강력한 투쟁을 가진 지도자가,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이 모든 걸 던지고 투쟁할 때 거기서 국민들이 지지를 주고 표를 주고 다음 정권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지, 지금처럼 기회주의적이고 중도주의적인 좌파 이중대역포라는 국민의힘이 무슨 국민의 지지를 받겠어요. 물론 하도 답답하니까 너무 잘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은 야당이 없잖아요. 제도권 야당이 국민의힘밖에. 오늘도 보니까 뭐 더불어민주당보다 0.4% 높은 정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정권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본 노선이 잘못됐고 뭘 해야 되는지를 그냥 얄팍한 말장난이나 하고 웰빙적으로 아직도 구습에서 못 벗어나서 말이죠. 주사파하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장애 투쟁을 통해서 온몸으로 야당의 역할을 다할 생각을 안 하고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이 못된 놈들한테 역사는 이 주사파보다 더 혹독한 평가를 내릴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야 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욕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파순이 넘은 경제학자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막중한 국가가 파괴되고 있는 역사 현장에서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과오는 보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는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목소리는 그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국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국회 앞에 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마는 때법과 입법 독재가 난무하는 폭력의 현장이지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 입법 활동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유엔인권 특별보고만 토마스 오해아나 킨타나 씨가 동아일보한테 장문의 그저 영문 성명서 비슷한 거 보내왔어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국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시킨 건가요?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거, 공수처법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국정원법도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정말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봐도 국제인권협약이라든지 인권선언을 위반하는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그런 내용의 그 장문의 영문 성명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막지 못하는 야당, 따지지 못하는 야당이 뭘 사죄하고 말이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눈초리가 우리가 만들었던 민주주의 국가의 그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이상한 정치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야당은 야당인지 무슨 들러리 이중된지 견제가 안 되는 이상한 나라로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무죄 석방과 그리고 하루빨리 탄핵이 잘못됐다고 규명하는 노력을 야당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 탄핵한 놈들이 거기 주류가 되다 보니까 야당다운 야당이 될 수가 없어요. 태생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원죄를 진 사람들이 공천을 드물려고 야당으로서 103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따질 걸 따지지 못하고 개뿔째면서 권력이나 얻어먹으려고 뭐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야 됩니다. 국민이 분노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제 어렵습니다. 제가 봐. 존경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주사파 정권 안 된다, 야당답지 못한 가짜 보수 안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나와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좀 전에 총계자를 보니까 소상공인들 정말 이제 2.5단계에서 3단계 가면 아마 어떨 때 2.5단계에서도 곡소리 난다고 그래요.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작년 대비 일주일치 통계치 보니까 매출액이 작년 대비 그 기간만 1년을 하고 71%밖에 안 된대요. 소상공인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노래방이라든지 무슨 수영장, 레크레이션 같은 건 50%대랍니다. 완전히 뭐 매출이 절단이 난 거예요. 이 정권이 경제3법 통과시키고 무슨 산업재 무슨 법인가 이런 거 통과시키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노조의 힘만 들어주고 투자해서 나라의 부를 창출하는 기업한 의욕은 다 꺾고 있는 이런 국회입니다. 지금 이들은 대한민국을 살찌게 하고 잘못된 권력을 견제하는 국회가 아니고 권력에 기생해서 아분화하고 그들의 기득권이나 보존하려는 썩고 썩어 빠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 이완용이를 비판할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2, 제3의 이완용이가 여기저기서 널려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왜 아닌 거 아는데도 양심을 버리고 알량한 자리 지키고 권력 누리겠다고 일짓거리 하는 놈들이 제 이완용이지 누가 이완용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씨도 잘못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사례를 보면은 무슨 2개월 정직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징계위원 하나도 자격도 없고 논리도 엉터리고 이 정권에 비리 수사하는 거 다 막으려고 공수처 출범시킬 때까지 2달 동안 검찰총장 임기 묶어놓고 지금 비리 수사하는 거 다 흐트러뜨리면 그만하니 이런 입법 폭고 국민을 향한 폭력이 자행되는데 그저 언론들은 시시비비 안 가리고 팩트나 보도하고 있는 이 망국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희망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정치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일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좀 깨일 꿈을 깨서 투쟁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이미 작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6.25 때 부산처럼 저 빨갱이들한테 부산은 낙동강전선에서 제주도까지 밀려있다고 그랬는데 악법 통과된 거 보니까 다 끝났어요. 헌법 이수나 마나해. 악법 통과된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 헌법 개정만 완료하면은 빨간 아주 이상한 공화국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연일 이상한 법들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말장난도 그만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하는 민주주의가 돼야지 잘못된 힘을 가진 또 북한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중국 공산당이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나라가 돼서 되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어려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잘 새겨 들으시고 힘도 보태주시고 정말로 정치를 할 사람 또 정당다운 정당이 싸울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들로 말씀해 주신 우리 박태우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발언자분 한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역사 원광 전 원광대에서 역사 교수를 역임하셨고 또 현재는 우리 공화당의 애국 정책 전략 연구원신 역사 박사십니다. 우리 이주천 원장님 모셔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요 앞에 계신 추에 떨면서도 찍으시는 유튜브 동지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대 여당에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면식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위중한 시국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는 좌익입니까? 우익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는 민스터에서 경제학 박사를 따고 비례대표제로 5번 했던 그야말로 기득권 정치가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딥스테이트적인 기득권으로 정치권에서 단물이란 단물은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좌익인지 우익인지 민주당원인지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리는 인물인데 말하자면 좌우를 넘나들었던 처세에 능수능란했던 카멜론 같은 주파기 정치인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탈핵하라고 이렇게 쇼 정치를 하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표를 모아달라, 중도표를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런 정당 타이틀은 제약회사 이름입니까? 정당 간장제 이름입니까? 이런 정당 이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당은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는 동지들의 결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민의 친의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례대표제로 5060의 보수 정치인으로 하다가 경제민주화라는 경제학과 정치학을 번복을 만든
그러한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면서 오늘날 노조들이 완장을 차는 부실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맡을 자격이 없고 지금은 80을 넘은 고령으로서 집에서 손자의 아이나 봐야 되고 정계에 은퇴해야 될 퇴물 정치가입니다. 왜 우리는 20세기의 5060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들을 했던 왔다리 갔다리 했던 카멜론 같은 이러한 중타기 정치인의 발언을 들어야만 합니까? 20세기의 퇴물 구닥다리 정치인이 아직도 이 여의도에서 설치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3년 동안에 이 주사파 정권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다단계 공항으로서 10개 넘는 입법안을 통과시킬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에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 살려달라 외칠 때 그 80넘은 영감탱이 김종인 위원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두 번째, 김종인 위원장의 역사관입니다. 그는 5.18에 대해서 광주 가서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비대위원장 김종인이가 사과를 했다고 광주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해줄 것 같습니까? 저도 몇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사하고 전라도에서 광주에서 국민의힘당에 지지를 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5.18 특별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5.18 유공자 귀족이 생겨서 우리 납세자들의 피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 유공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달나라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5,000명인지 6,000명인지 해마다 수백 명씩 민주화 유공자는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도 자기가 민주화 유공자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먼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옳다. 그 다음에 5.18 역사 왜곡 특별법 이것이 잘못되어서 5.18 왜곡 역사 왜곡 특별법이 처벌법이 5.18 학문 연구에 대단히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역사 인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현대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경제학자가 어떻게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저렇게 설치는 것을 국민들이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난번 며칠 전에 국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경유착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두 대통령에 대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 이후에 경제 성장하는 가운데서 정치와 경제계가 협동해서 오늘날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의 70년의 역사는 정경협조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에 정경협조의 시대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김대중 시절, 노무현 시절, 문재인 시절 정경유착이 없습니까? 정치와 경제는 서로 협업하면서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경유착에 대한 공격은 강력한 너무나 엉터리 같은 노조의 힘을 양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과문 만머리에 민주주의와 법치가 훼손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의 세 번째 문제는 그의 시국관입니다. 대단히 안이한 시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사과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법치가 훼손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단순하게 자유가 훼손되고 법치가 무너진 그런 수준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단계 공산화로 가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아가리에 들어가서 시진핑의 아가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시진핑이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굴컥 삼키느냐 삼키지 않느냐 그 목전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과문,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문이라는 것은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인데 이런 한가한 사과문을 읊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여기에 등장했는가, 국회 정기에 다시 등장했는가 하면은 바로 야당의 60도 명의 탄핵 세력들, 김무성 휘하의 유성민 같은 탄핵 세력들이 스카웃을 해가지고 탄핵 세력의 방패막이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늙은 영감탱이, 퇴물된 영감탱이를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이러한 쇼를 진행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 탄핵 세력과 김종인이 이야기하는 탄핵을 묶고 가자, 넘고 가자, 탄핵에 대해서 이런 정당화하는 정치적인 야당의 쇼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국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에서 최전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4.15 총선에서 무너지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 진선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딥스테이트 민주당 세력과 결탁해서 이 전 세계를 디지털 독재화로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가 착착착 진행해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앞장서서 이 놀라운 음모를 부시는데 앞장서서 단결해서 투쟁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역사학자답게 훌륭한 말씀 주신 우리 이주천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정치학 박사 또 역사학자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된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김종인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로써 1357일째 옥중에서 차가운 마루바닥에서 국정농단 없이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감옥에 계십니다. 그러면 김종인이가 사람이라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주자. 우리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문재인 같은 괴물이 탄생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속고 대조합니다. 이러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정치 행위인 이러한 것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김무성, 유승민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탄핵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아 정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이 사기쇼를 우리는 규탄하는 것입니다. 김종인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김종인이 사과하려면 국부의 참여, 동아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으면 지금 돈으로 보면 거의 30억 40억 정도 받아 처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국보위 참여 그리고 자기가 뇌물 받은 자기 과거사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인간적으로 국민된 입장으로서 꼭 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제는 국민들께 외칩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자유를 주자고,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치마폭에 있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외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투쟁을 무시해버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재판장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진실이 거짓이 되어서 이렇게 재판하는 정치적 재판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옥중 투쟁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죄를 결국은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김종인의 사과는 정치 사독이다라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리 공화당의 분노의 마음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사 그리고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그리고 박정호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원장님 우리 당직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국회 앞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